메릴랜드 대학 물리학과 지하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 장치가 웅웅거립니다. 2015년 두 물리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죠. 학계는 냉소했습니다. 또 논문용 프로토타입이겠지.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아마존과 계약하고 나스닥에 상장했죠. 2021년 10월 SPAC 상장 첫날 8.20달러. 2개월 후 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개미들이 양자 로또라고 부르는 주식. 크리스 멀로와 김정상이 만든 아이온큐입니다. 크리스 멀로는 MIT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실험 물리학자였습니다. 1995년 그는 역사를 만들었죠. 단일 원자를 이온 트랩에 가두고 양자 상태를 조작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실제로 구현한 셈이었죠. 학계는 열광했지만 멀로는 답답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영원히 실험실에만 있을 건가? 김정상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받았죠. 삼성전자를 거쳐 듀크대 교수가 됐습니다. 전공은 전기공학이었지만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에 매료됐죠. 이론가였던 그는 실험가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15년 학회였습니다. 멀로가 발표를 마치자 김정상이 다가왔죠. 이온 트랩 방식이 진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회사를 만들어 보죠. 멀로는 놀랐습니다. 대부분 물리학자는 상업화를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정상은 달랐습니다. 삼성에서 배운 게 있었죠. 아이온큐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아이언은 이온, 큐는 퀀텀. 심플하면서도 기술을 정확히 표현했죠. 2016년 정식 창업.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초기 투자 유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2017년 시리즈 A에서 2천만 달러를 받았죠.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가 주도했습니다. 2018년 시리즈 B는 구글 벤처스와 아마존이 참여했죠. 5,500만 달러였습니다. 빅테크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려면 큐비트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0 아니면 1.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죠. 중첩이라고 합니다. 큐비트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10큐비트면 1024개 계산을 동시에, 100큐비트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큐비트는 극도로 불안정해서 조금만 진동해도 정보가 사라집니다. 구글과 IBM은 초전도 방식을 택했죠.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해야 했습니다. 건물 크기의 냉각 장치가 필요했죠.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는 달랐습니다. 이테르뷴 원자를 레이저로 가둬서 큐비트로 만들었죠. 상온에서도 작동 가능했습니다. 냉각은 필요하지만 초전도보다 훨씬 간단했죠. 데스크톱 크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2019년 10월 아이온큐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32큐비트 시스템을 발표한 겁니다. 당시 구글이 자랑하던 시카모어가 53큐비트였지만 에러율이 높았죠. 아이온큐의 32큐비트는 99.9%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적은 큐비트로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2019년 12월 브라켓이라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며 아이온큐를 파트너로 선택했죠. 누구나 인터넷으로 시간당 요금만 내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2020년 합류했습니다. 2021년엔 구글 클라우드도 뒤따랐죠. 세계 3대 클라우드가 모두 아이온큐를 선택한 겁니다. 바로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IBM 양자 컴퓨터는 IBM 클라우드에서만, 구글 것은 구글에서만. 하지만 아이온큐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죠. 2021년 3월 SPAC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DMY 테크놀로지 그룹 3와 합병하기로 했죠. 밸류에이션 20억 달러.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치고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순수주라는 타이틀이 먹혔죠.
10월 1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티커는 IONQ. 첫날 8.20달러로 시작해 10.5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죠. 11월 IONQ가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024큐비트, 2028년까지 네트워크형 양자 컴퓨터. 주가는 폭발했습니다. 두 달 만인 12월 초 주가는 4배인 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투자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서학개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IONQ는 한때 한국인 보유 미국 주식 10위 안에 들었죠. 하지만 2022년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상, 성장주 학살. IONQ도 예외가 아니었죠. 주가는 3.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91% 하락. 역시 버블이었다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피터 채프먼 CEO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존 프라임을 만든 사람이었죠. 우린 10년 뒤를 본다. 양자 컴퓨팅은 인터넷만큼 큰 혁명이 될 것이다. 실제로 회사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2022년 매출 1,100만 달러. 작지만 전년 대비 5배 성장이었죠. 2023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IONQ가 미 공군, 국방부와 2,54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양자 네트워킹 프로젝트였습니다. 바이오 제약 회사들도 줄을 섰습니다. 단백질 접힌 문제, 신약 개발. 모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영역이었죠. 가장 큰 뉴스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IONQ 포르테 출시. 32큐비트에서 99.9% 정확도, 랭 마운트 가능한 크기, 데이터 센터에 설치할 수 있었죠.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IBM이 1121큐비트 콘도르를 발표했고, 구글은 양자 우월성을 계속 주장하죠. 하지만 IONQ의 무기는 다릅니다. 정확도와 접근성. 큐비트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용성 경쟁을 하는 거죠. 2024년 IONQ는 바젤에 유럽 양자 데이터 센터를 열었습니다. 시애틀에도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죠.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팔 수도 클라우드로 빌려줄 수도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IONQ는 여전히 믿거나 말거나 주식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미래라면 IONQ가 답이다라는 믿음, 비판도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하죠.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한데 지금은 겨우 수십 개 수준. 에러 수정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무엇보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죠.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1960년대 컴퓨터도 그랬고 1990년대 인터넷도 그랬죠. 이게 뭐에 쓸모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도 같은 단계일지 모릅니다. 다만 속도가 훨씬 빠를 뿐이죠. 김정상 공동 창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실제로 IONQ에는 한국계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삼성, LG도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2024년 여름, 엔비디아가 IONQ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양자와 고전의 하이브리드 컴퓨팅, GPU와 QPU를 결합하는 거죠. 젠슨 황은 양자가 AI의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IONQ의 꿈은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 암호 해독, 신약 개발, 날씨 예측, 금융 모델링.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SF가 현실이 되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죠. 물리학과 지하실에서 시작된 IONQ. 두 교수의 논문이 20억 달러 회사가 됐습니다.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양자 컴퓨팅이 진짜인지 거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류는 계속 도전할 거라는 것. 한국 개미들의 양자 로또. 미친 변동성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미래를 믿기 때문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아이온큐는 대박과 쪽박의 중첩 상태입니다. 관측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되겠죠.